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요. 러시아 군인입니다. 배를 타고, 비우호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비우호 국가로 지정한 나라들 있죠. 나토국,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가 이제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 국가인데, 이 중에 한 개 나라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빨래를 하다가 핵에 오염됐어요. 방사능에. 고준위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지금 손, 뼈 이런 것들이 전부 좀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군인이 민간 선박을 타고 이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비우호 국가 어딘지, 또 러시아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일을 획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5가지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시프급 신형 초기함 5척 도입을 확정했고요. 이 소식에서부터 튀르키예 국방장관은 내년 말까지 알타이 전차 250대를 생산한다 라고 공언했는데, 이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현용 사르 4.5급 초기함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함 레시프급 5척 건조 사업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기존 초기함 대비 덩치를 2배로 키운 1000톤급 선체, 대공, 대함, 대잠 작전이 모두 가능한 무장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스라엘 정부는 27년 초도함 전력화를 목표로 세부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미국이 발트 일대에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B-52H 전략폭격기 2대를 보내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실무장 폭격 훈련을 실시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칼리닝그라드에서 수호-27 전투기를 발진시켜 B-52H를 차단했는데, 이때 나토 전투기들과 공중 대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국, 일본, 이탈리아 주도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GCAP에 참여를 타진 중이며, 사우디가 이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직접 밝혔는데, 아무래도 사우디 KF-21 전투기의 논의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호주가 12대를 운영 중인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미국이 이제 막 배치를 시작한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 NGJ-MB로 장비 교체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11월 26일 체결한 NGJ-MB 13대 구매 계약 물량 중에 4대가 호주 납품형이며, 곧 호주 공군 기체와 시스템 통합 작업이 시작된다고 호주 정부가 밝혔습니다. 튀르키예가 한국에서 250대의 파워팩을 인수해 알타이 전차 초기 물량 250대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초도 양산은 25년 말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야사르 퀼러 튀르키예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2년 사이에 전차 250대를 생산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튀르키예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런 군사력 증강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런 전투함 1000톤급인데 무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함포 76mm 함포, 그리고 가브리엘 S 대한미사일 8발, 그리고 시돔, 그리고 바락 8 함대공 미사일 등등 해서 대잠, 대함, 대공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전투함인데, 여기 헬기 데크도 있는데 헬기 데크에 또 컨테이너 얹어서 또 다른 또 발사 용도로 또 쓰죠. 자, 이렇게 해서 타격력을 극대화시킨 1000톤짜리 초기함 5척을 도입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대체될 군함은 450톤짜리 초기함이에요. 초계정이죠. 450톤짜리를 2배 이상 키워서 1000톤급으로 대체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국방TV를 통해서 미국의 B-50H 2대가 칼리닝그라드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때 그냥 단순한 무력 시위만 한 게 아니고 제이담, 이 합동 정밀 유도 폭탄을 가지고 해상 타격하는 훈련을, 실사격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그리고 핀란드의 F-18 이렇게가 호위를 했는데, 칼리닝그라드에서 러시아의 수호-27이 출격해서 공중 대치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이담 폭격 훈련을 하고, 그리고는 돌아갔다라는 건데, 정말 러시아를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자극하고 있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가 지금 공동 수행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사업이죠. GCAP. 최초는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으로 출발해서 일본이 가세하고 그 이후에 이탈리아가 가세하고 이렇게 하는 이 GCAP 전투기 사업에 사우디가 참여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다. 그런데 이탈리아 주장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사우디는 기술이 없으니까 자본을 많이 댈 것이고 자본을 많이 대면서도 지분은 적게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서 영국, 일본, 이탈리아는 기술을 대면서 사우디가 막대한 자금을 대면서 자신들의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또 사우디가 참여함으로써 사우디가 상당수를 구매를 함으로써 이 구매 수량을 늘려서 부품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사우디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사우디가 다시 이 자유 서방 선진 세계의 품으로 또 이렇게 좀 프렌들리한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아주 높죠. 트럼프가 사우디나 UAE 같은 이런 나라를 안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우디가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싶어서 뭐 도저히 뭐 미국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러시아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한국의 KF-21 블락 3 스텔스 버전에 공동 개발하는 자 이건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호주가 미국의 최신의 전자전 장비 NGJ, MB 거의 뭐 2배 이상의 능력이죠. 이걸 이제 도입을 하는데 미 해군이 이걸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도입하니까 국방부가 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 계약을 13대 계약했는데 그 중에 4대가 호주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호주는 지금 12대 그라울러 가지고 있는데 일단 4대 시작을 해서 점점 해서 모든 것을 NGJ로 교체한다. 라는 건데 자, ALQ-99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자전 기기가 이제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튀르키예가 우리 한국의 K2 전차 기술을 사가서 만든 게 바로 알타이 전차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파워팩, 엔진, 트랜스미션, 이 파워팩이 없어서 지난 뭐 10수년 동안 만들어 놓고 양산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제 파워팩을 250대를 사가서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0대를 바로 그냥 양산한다 라는 건데 내년 말까지 250대를 양산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능동 방어장치 여기 레이더 있죠. 능동 방어장치 이게 이제 아꼬르라고 하는 튀르키예제 능동 방어장치 그리고 여기 또 RCWS 기관총만 지금 나와 있죠. 리모트 컨트롤로 포탑 안에서 조정해서 기관총 쏘는 뭐 이런 것들 이거 보면 우리 한국의 K2보다 훨씬 더 발전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인플레 박살나고 있는 이 튀르키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튀르키예는 이렇게 능동방어장치에 RCWS까지 갖다 붙이는데 우리는 예산이 어쩌고 하면서 튀르키예는 뭐 우리 한국군보다 규모가 적습니까? 더 크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능동방어장치나 RCWS를 안 하는 건 뭐냐? 장군님들이 그걸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저버릴 수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주요 소식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막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함이 아니지만 군인이 탑승해 있는 선박에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핵무기 또는 핵물질이 탑재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선박 어떤 배인지 국제사회의 추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러시아 밖에서 활동 중인 선박에서 복무 중인 한 간부가 함 내에서 고준위 방사성 물질에 피폭돼 쓰러졌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황이라고 러시아군 인권 변호사로 활동 중인 페트로 포르타니에긴이 현재 시각 11월 28일 밝혔습니다. 포르타니에긴 변호사는 피해자는 현역 군인으로 평생을 군에 헌신한 인물이라며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던 쿠르스크 잠수함 아드미럴 쿠즈네초프 항공 순양함에서도 근무하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구역에서 지상돌격 부대원으로 배치돼 전장에서 뇌진탕과 파편상을 입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르트냐긴 변호사는 피해자는 피폭 당시 비우호적인 국가에 기항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선 내에서 자신의 옷을 세탁하던 중에 방사능에 오염된 물에 노출돼 피폭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피부가 괴사하고 뼈가 부스러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1000mSv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돼 발생하는 국소 방사선 손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포르틴야긴 변호사가 이 사건을 공개한 것은 러시아 군의료위원회가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피해자를 경증 환자로 분류하고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으로 재배치를 명령했기 때문인데요. 변호사는 이 군인이 퇴역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외국 항구에 기항하는 러시아 해군 선박이 비공식적으로 고준위 핵물질을 적재하고 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러시아군 핵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입에는 아닙니다. 입에인지 모릅니다. 그냥 선명을 알 수 없는 어떤 선박을 타고 우크라이나 작전에 참여했던 러시아 군인이 거기서 부상을 입고 나와서 또 부상 치료하고 이제 이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아마 이게 영국이 최근에 제재하기 시작한 그림자 함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림자 함대는 민간 선박을 가장하고 러시아 군 임무를 수행하는, 러시아군 통제를 받는 그런 배들을 그림자 함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자 함대에 배속이 되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해라 라고 해서 했는지, 하여튼 이 배를 타고 비우호 국가에 정박을 했어요. 그리고는 빨래를 하는데 그 물에 오염됐다는 겁니다. 물이 방사능, 고준위 방사선 물질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거 방사선 물질이 뿜어내는 체렌코프 현상. 이 고준위 방사선이 들어있는 물은 이렇게 푸른색을 막 뿜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몰랐는지 아무튼 그걸 가지고 빨래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수도관에 그 방사능 물질이 오염이 됐던지, 어쨌든 빨래하다가 그랬다고 하니까 정말 참 희한한 노릇인데, 그러다가 이제 빨래를 했으니까, 손빨래를 했으니까 손, 팔, 그리고 팔 안에 있는 뼈, 이런 것들이 지금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 이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당연히 시한부 인생이죠. 이 정도 되면 6개월에서 뭐 길어야 1년 정도면 죽을 것이 확실한 사람이니까 병원에 있는데, 이 사람을 러시아 이 군 의료위원회가 경증 환자로 분류하고 너 다시 전선으로 가,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방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러시아 군 의료위원회에서 이 부상 군인들의 이 등급을 정한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왜냐? 러시아 정부는 정부에서 주기로 한 중상자에 대한 또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중상이라도 뭐 완전히 그냥 다 부서져도 너 경증이야 다시 가 해서 보내놓고 거기서 죽으면 실종이면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안 줘도 되죠. 그리고 중상한 걸 경상으로 처리해가지고 보냈으니까 일단 실종 처리해버리면 돈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또 확인된 거예요. 이 지금 원자력 고준위 핵물질이 피폭이 돼서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난 사람을 경증으로 분류해서 전선으로 다시 가. 이렇게 해서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 자, 문제는 이러한 핵물질을 실은 배가 왜 돌아다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비우호 국가에 갔다라고 했는데, 비우호 국가는 유럽 여기 전부 다죠. 나토입니다. 나토. 그리고 미국, 캐나다 나토죠. 그리고 이제 나토 외의 국가, 대한민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요렇게가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 국가예요. 여기 빨간 게 있는데 요거 프랑스령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우호 국가에 이 선박이 들어가서 핵물질을 싣고 들어갔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선원이 빨래를 하다가 이런 지경이 됐다. 그러면 그 어딘지 모르는 비우호 국가도 핵물질에 퍼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것이 비록 우리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가 핵물질을 싣고 그걸 쉽게 외부로 꺼낼 수 있다. 선원이 지금 그걸 꺼내서 지금 빨래를 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전 세계를 그림자 함대 형태로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한국에 또는 일본에 또는 대만에 또는 뭐 영국에 미국에 야, 핵테러 해버려. 이래가지고 그걸 확 뿌려버리면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게 바로 더티밤 아닙니까? 자, 이 사항이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그리고 그림자 함대가 수행하고 있는 이 작전들, 그리고 그 그림자 함대들이 적재하고 다니는 이 핵물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야, 정말 우려스러운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핵물질을 뿌려버린다. 도시 하나 그냥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로 쳐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과거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파타고니아 쪽에서 도시 하나가 완전히 그냥 핵물질이 피폭돼서 다 콘크리트로 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짓을 러시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